안녕하세요. 15년간의 목소리 연구 및 발성 훈련을 통해서 혼자만의 힘으로 보톡스 없이 연축성 발성 장애를 완치한 가수 연규성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호흡법 영상에 이어서 호흡에 관련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복식호흡 연습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목소리를 찾아서는 연축성 발성 장애 극복을 위해서 15년간 연구를 하고 연습했던 저만의 노하우와 생각을 현재 연축성 발성 장애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공유해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영상의 시작에 굳이 이야기를 하는지 살짝 물음표가 생기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복식호흡 연습법에 대한 내용이 현재까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듣고 경험하셨던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오늘의 이야기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을 떠나서 그냥 제가 제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경험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옳다고 믿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가볍게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 생각과 경험을 기반으로 연축성 발성 장애를 완치하였다는 그 사실만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냥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기 이전에 오늘의 주제인 복식호흡 연습법에 대해서는 그냥 결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축성 발성장애 극복을 위한 복식호흡 연습법은 바로 복식호흡은 연습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에잉? 갑자기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복식호흡 연습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복식호흡 연습을 할 필요가 없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식호흡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복식호흡은 이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호흡의 방법입니다. 호흡은 결국 이 폐를 통해서 하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 배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호흡의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발성을 잘하려면 반드시 복식호흡을 해야 한다, 배워야 한다. 그런 식의 인식이 아주 매우 지배적인 자동차로 따지면 약간 바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복식호흡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그 질문 이전에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복식호흡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을까요? 그죠? 자, 그냥 복식호흡에 관한 제 경험에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노래를 해왔고 노래를 하면서 호흡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 제 주변에 노래를 잘하는 저의 어떤 동료 가수들도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 마찬가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노래 말고 그냥 말을 할 때에도 제 평생 호흡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 연축성 발성 장애가 오기 이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죠? 말할 때 호흡법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아오신 분들 있으시면은 여기 댓글 남겨주세요. 진짜 남겨주세요. 네, 제가 삼겹살에 소주 쏩니다. 진짜 배가 터질 때까지 쏩니다. 네? 삼겹살에 소주 땡기네요. 오늘 삼겹살에 소주 네, 헛소리 살짝 그만하고. 자, 노래 활동을 제가 하면서 처음으로 이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게 노래할 때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딱 들었어요. 그때 제 반응이 어땠냐면 그게 뭔데? 복식호흡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호흡을 왜 연습을 해? 이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복식호흡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연축성 발성장애 극복을 위해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거나 음성치료 또는 발성치료 등을 받으러 갔을 때일 거예요. 그죠? 그 이전에는 아마 노래에 관심이 있지 않는 한 복식호흡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연축성 발성장애가 찾아와서 오랜 시간 고생을 하면서 음성치료, 발성치료 등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정말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그때 어딜 가든지 제일 처음에 알려주고 이야기를 해줬던 게 바로 복식 호흡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오랫동안 노래를 해오긴 했지만 내가 복식 호흡하는 방법을 모르고 살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거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를 잘못해서 그래서 잘못된 호흡을 해가지고 연축성 발성장애 찾아왔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치료, 발성치료 선생님들이 그 말씀해 주셨던 복식 호흡하는 그 자세를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복식 호흡하는 자세는 이렇게 벽에 등을 기대가지고 몸을 이렇게 꼿꼿이 세우고 이게 턱을 살짝 내리고 당겨서 이 옆 흉곽이 밖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호흡하는 자세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불편하네. 이런 자세를 하면서 호흡을 해야 하는 것이 복식 호흡이었어요. 근데 이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서 너무 불편했어요. 이게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제가 그 느꼈던 느낌이 바로 이게 상체가 되게 경직이 되는 그런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런 자세로 평생 호흡을 해야 된다고? 이거 너무 불편한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호흡을 편하게 하지? 내가 자세를 잘못 생각한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 이게 맞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선생님께서 그 자세가 맞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너무 불편했지만 선생님께서 이게 맞다고 하시니까 그 말을 믿고 최대한 그 자세를 만들고 유지하기에 정말 연습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그죠? 그 음성치료, 발성치료의 결과가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았지만 결국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은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어딜 가나 저런 자세를 알려주면서 반드시 복식 호흡을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냥 복식 호흡의 자세는 항상 불편했고 오히려 이 복식 호흡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뭐지라는 의문점만 계속 늘어갔습니다.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이게 복식 호흡 이게 과연 맞는 거야? 복식 호흡이 연축성 발성장애 해결을 위해서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병원, 그리고 진짜 발성 레슨 하신다는 분, 음성치료, 발성치료 다 다녀보고 했는데, 그걸 다 떠돌고 나서 내린 저의 최종 결론은 대한민국의 연축성 발성장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없다였습니다. 진짜 그때는 너무 절망적이고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어딜 가도 아무리 찾아다녀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죠? 물론 제가 모든 곳을 경험해보진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식 호흡을 알려주고 또 진짜로 목소리를 되찾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곳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안 되겠다. 어쨌든 그냥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겠다. 왜냐면은 안 찾으면 안 되니까. 왜냐면 저는 가족이 있고 저는 그렇게 찾지 못하면 다시 노래할 수 없으니까요. 그냥 제 삶이 끝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진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거치면서 이 목 근육을 느끼고 컨트롤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정말 죽도록 노력을 했고 그 결과 현재 들으시는 제 목소리처럼 연축성 발성장애를 스스로 완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이 쌓이고 목소리가 편해지고 나니까 그때 겪었던 이 복식 호흡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결과 저는 딱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연축성 발성장애는 상체의 긴장도, 목을 조이는 습관의 원인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발성 역시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연축성 발성장애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레슨은 실제로 제가 프로 가수들의 발성 개선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실제 지금 프로 가수들이 지금 연축성 발성장애 레슨을 그냥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고음이 잘 안 올라가는 이유도 결국 목을 조이는 그런 습관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거 잘 배우시면 노래도 잘하게 됩니다. 진짜예요, 이거. 자, 이때 복식 호흡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복식 호흡의 방법보다는 왜 복식 호흡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발성에 매우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을까라는 그 의미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반복을 해보니까 복식 호흡은 바로 이 상체의 긴장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과연 복식 호흡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식 호흡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호흡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복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매우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배가 들쑥날쑥한 호흡을 하게 되고, 매우 긴장된 상태에 있거나 흥분을 하게 되면 상체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가슴을 들쑥날쑥하게 하는 이런 호흡을 하게 됩니다. 호흡은 무조건 배로 합니다. 그죠? 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체의 긴장도가 올라가서 가슴 쪽이 들쑥날쑥하면 그게 흉식 호흡이 되는 것이고, 상체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배가 들쑥날쑥하는 상태가 되면 복식 호흡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복식 호흡은 방법이 아니고 이 상태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입니다. 것이어요. 네. 즉, 이 상체의 긴장도가 매우 떨어진 몸의 상태일 때 복식 호흡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식 호흡하는 느낌으로 호흡을 할 때 상체의 긴장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것은 연축성 발성장애 및 노래 연습에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배웠던 복식 호흡하는 방법은 과연 상체의 긴장도를 낮추는 역할을 했을까요? 하는 내내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불편했던 느낌은 과연 상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자, 제가 그 결론에 도달했을 때 저는 왜 제가 호흡이라는 것을 그동안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 상태로 노래를 하고 말을 해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식 호흡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할 때 말고는 일상생활에서 호흡에 대한 불편함은 거의 없었고 연축성 발성장애가 오기 이전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호흡법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면 이게 가만히 있을 때도 호흡이 불편해져야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목을 조이고 코를 조이고 그 막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이 호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또 그 방해로 인해서 또다시 더 과한 호흡을 들이마셔서 상체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것이 반복되었던 것이 연축성 발성장애의 원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목의 조임과 코를 조이고 막는 것을 풀어내는 느낌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의도대로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그 능력이 생기면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편안한 상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호흡에 대한 것은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들이마시고 바로 내뱉어라. 그래야 이 상체의 긴장도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덜 긴장되겠죠. 그죠? 자, 지금 저는 완치를 한 후에 호흡에 대해서는 연축성 발성장애 이전처럼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축성 발성장애를 극복하면서 호흡에 대한 연습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제가 완치시켜드린 분들, 그리고 현재 저에게 레슨을 받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식 호흡은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도 호흡법을 뭔가 좀 연습을 해야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강박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호흡법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고 빠르게 호흡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멈추지 말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해? 자, 그 좀 더 자세한 호흡법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인 호흡법 영상을 참고를 해주세요. 여기 왼쪽에 있더라고요. 여기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드렸던 이야기들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고 무엇이 맞다 틀리다가 아닌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누군가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복식 호흡하는 방법을 잘 배워서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효과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이야기가 들으시면서 진짜 많이 공감이 되셨다면 그건 더욱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을 찍으면 좋을지 사실 아직 살짝 고민 중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야기가 이렇게 오가는 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여러분들 다들 전화할 때 많이 힘드시죠? 그 주제를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원인이 맞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 주제를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요즘 너무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었는데, 자, 그래도 잘 재밌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